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 보셨고요. 뉴욕 증시와 관련한 또 자세한 내용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앵커님, 미국의 네. 소매 판매가 예상을 깨고 증가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차질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9월 달에 소매 판매가 0.2%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발표를 보니까 0.7%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소비가 2.3%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스포츠 용품과 음악, 서적의 소비가 2.7%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CNBC가 분석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델타 변이 때문에 여행이나 이런 쪽에 소비는 줄어든 반면에 상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로 지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 경제가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급망 차질 상황에서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제한이 되고 그건 결국 또 수요 억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물가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물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면은 생산자가 판매하는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소매 물가라 그런다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도매 물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매 물가 같은 경우에 지난 9월에 어느 정도 올랐는가 하면은 시장 전망치는 0.7%였습니다. 그런데 0.5%니까 약간 하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무려 8.6%나 오른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생산자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도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소매 가격으로 전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수입 물가도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현재 그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로 전가가 될 거고 이게 나중에는 소비자 물가로까지 전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뉴욕 시장 뭐 실적이 최대 관심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그나마 논리적으로 근거가 됐던 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현재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금융권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주가를 떠받쳐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서는 비금융권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정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넷플릭스가 19일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을 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19일에 존슨앤존슨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얀센 백신의 부스트샷과 관련해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19일에 역시 프록트앤갬블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통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소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록트앤갬블의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주요 항공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19일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과연 델타 변이에 따른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석유 탐사 업체 헬리버튼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셰일 업체들하고의 관계에서 이 헬리버튼의 실적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20일 날은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자동차 판매를 기록한 걸로 지금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 그런 상황으로 봐도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요. 아무래도 또 21일에는 인텔이나 또 네. 항공사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인텔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 좀 해주셨는데, 뭐 우리 증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선 후보들이 뭐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없애야 하는 제도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공매도 제도 잘 아시겠지만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돌려주는 그런 네. 제도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열려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이 공매도를 갖다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공매도를 허용하는 게 옳기는 옳지만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난 뒤에 이 주식을 갚는 기간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갚아야 되는 그런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불리한 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적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그 공매도 주식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기한을 갖다가 정해주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그 공매도 거래 물량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70%가 넘고요. 그리고 네.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미비점은 좀 고쳐나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